우리가 만들어 볼 것은 기본적인 프로토타이핑을 할 수 있는 이 모델링이라고 하는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계단도 만들고 기둥도 만들고 지붕도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블루프린트로 어떠한 기능까지 추가해 넣어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불이 플레이어에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까지 차례대로 들어오게끔 기능 구현까지 하는 것으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할 겁니다. 본격적인 예제 설명에 앞서서 현재 프로젝트가 무슨 템플릿을 이용해서 만들어졌는지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서드퍼슨 템플릿을 이용해서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나중에 추가하실 분들은 컨텐츠 브라우저에서 add feature 그리고 서드퍼슨 추가하시면 됩니다. 꼭 이게 필수는 아니에요. 우선은 새로운 레벨을 하나 만들어서 화이트 박싱 혹은 그레이 박싱을 진행해 볼 겁니다. 파일에서 뉴 레벨로 간 다음에 오픈월드는 너무 넓으니까 베이직으로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버튼 누르고 여기에다가 우리는 파르테논 신전을 지을 건데 현재 저장이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반드시 모델링 툴을 써서 화이트 박싱을 하기 전에는 세이브를 해서 파르테논이라고 폴더를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파르테논 맵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고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장이 되어 있는 레벨에다가 하위 폴더로 에셋들이 계속해서 생성되고 쌓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델링 툴을 선택하겠습니다. 좌측 상단의 모드 셀렉션에서 모델링을 선택해 주시고요. 박스를 선택하겠습니다. 기본 100유닛짜리 스태틱 메쉬가 생성이 되죠. 이것을 클릭을 해서 배치를 해 놓고요. 위치는 여기 포지션 값이 좌측 하단에 나오는데 월드 0.5로 000으로 맞춰 놓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위스는 가로폭 1200, 뎁스 깊이값 앞뒤로는 2400을 입력해 놓겠습니다. 요거는 잘 기억해 두세요. 액셉트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에서 플레이를 해서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볼 건데 그 전에 이렇게 생성이 된 스태틱 메쉬 데이터가 어디에 위치하게 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레벨을 저장해 놨죠. 그리고 나서 스태틱 메쉬에서 컨텐츠 브라우저에서 찾기 버튼 눌러주게 되면 내가 저장해 놓은 레벨의 하위에 이런 식으로 내가 생성한 스태틱 메쉬가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델링 툴을 쓰기 전에는 반드시 지금처럼 레벨을 먼저 저장해 놓고 쓰시는 것을 나중에 에셋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추천을 합니다. 자, 이렇게 배치를 해 놓고요. 여기 깃발이 플레이어 스타트 액터가 묻혀 있는데 요거를 좀 밖으로 빼내겠습니다. 현재 레벨에서 이렇게 플레이를 해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위를 걸어 올라갈 수는 없고 점프를 해서만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게끔 계단을 하나 만들어 줄 건데요. 우선은 ESC를 눌러서 다시 편집 모드를 해놓고 이번에는 스테어 선택을 해서 이렇게 배치를 해놓은 다음 X축은 상관없고요. Y축을 0으로 놔서 한가운데 위치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Y축으로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여기 보면은 Y축으로 완전히 이렇게 180도 뒤집어지게끔 이렇게 해놓고요. 겹쳐 놓습니다. 이렇게 겹쳐 놓고 여기서 순서가 중요한데요. 일단 액셉트 버튼 눌러 주겠습니다. 순서가 중요한데 먼저 설치해 놓은 밑판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Shift 눌러서 계단을 선택을 합니다. 모델 툴에서 불린을 선택해 주면 나중에 선택한 계단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모양을 빼서 이런 식으로 스케일 툴로 이렇게 좌우로 늘려가지고 사람이 걸어다니기 편하게끔 이렇게 배치를 해 놓고요. 여기에서 다시 액셉트를 눌러주면 이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의 메쉬인데 계단 모양으로 더 다듬어진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해보면 이제는 자연스럽게 플레이어가 걸어서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 문제가 있는데요. 이 체커 패턴을 좀 보겠습니다. 이 체커 패턴을 보면 새로 생긴 이 계단 부분은 스테어 오브젝트의 UV 상태로 적용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좌우로 늘려서 계단 부분은 이 체크 무늬가 좌우로 길쭉하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옆에 측면은 계단의 원래 스케일대로 정사각형의 체커로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기본 박스가 가지고 있던 체크 무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스케일이 크게 들어가서 이 체크 무늬의 크기 자체가 계단 부분, 측면 부분, 그리고 박스 부분이 전부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좀 맞춰줄 건데요. UV에 가서 프로젝션 UV를 선택해 주고요. 프로젝션 타입을 박스로 해놓습니다. 여기에 디멘션이 박스가 가지고 있는 바운더리, 가장자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동으로 이렇게 붉은색으로 감지가 될 건데, 이것을 100유닛으로 다시 맞춰서 놓게 되면은 이제는 모든 UV의 체커의 사이즈가 동일하게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다시 한번 Accept 버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밑판에 대한 작업은 끝났습니다. 이 화이트 박싱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어의 동선이라던가 컨텐츠의 전체적인 볼륨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빠르게 만드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너무 디테일하게 작업 안 해도 됩니다. 이제 기둥을 한번 세워 볼 건데요. 크리에이트 패널로 가서 실린더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 여기가 좋겠네요. 여기에다 놓고 너무 각이 지면 모양이 이렇게 딱딱딱 끊겨 보이면 보기 싫으니까 요거는 사이드 수를 24로 맞춰 놓고요. 헤이트 값은 800으로 800유닛만큼 해 놓겠습니다. 레디우스 반지름 같은 경우에는 50유닛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의 UV를 100, 100, 100으로 맞춰 놨었죠. 박스 프로젝션 이용해서.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한 칸이 딱 차지하게끔 크기가 잡힌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실린더를 만들어 주고요. 여기에다가 그냥 실린더만 있으면 그런 신전의 그 신비한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 나니까 고증하고는 안 맞지만 간단하게 램프라던가 이펙트로 좀 조합을 해서 세팅을 해볼 건데요. 램프가 위치하게 될 공간을 한번 머티리얼을 다른 걸 적용해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실린더 선택한 그 상태에서 모델로 갑니다. 그리고 폴리그룹 에디트로 가고요. 폴리그룹 에디트라는 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윗면만 선택을 하든 혹은 측면만 선택을 하든 이런 식으로 각각의 면마다 생성이 됐을 때 그룹의 아이디가 있어요. 그런 걸 기준으로 편집할 수 있게 해주는 모델링의 디테일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인데, 여기에서 인셋을 선택을 하고요. 여기서 요 실린더 측면 부분을 층을 나눠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Shift를 누르고 드래그 해가지고 360도로 이렇게 삥 둘러봤을 때 측면 부분만 선택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인셋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미 효과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잠깐 화면을 확대해서 보면 하늘색의 연한 선이 마우스 포인터 따라서 움직이는 게 보이죠? 이렇게 이 하늘색 모양만큼 새로 이 중간에 실린더를 쪼개가지고 새로운 면을 추가해 주는 겁니다. 그게 인셋의 기능이에요. 다만 마우스 포인터가 너무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지파이팅이 나면서 찌글찌글하게 안 이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마우스 커서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절반보다는 못하게 이런 식으로 위치를 시켜줘서 왼쪽 클릭을 딸깍 해주면 새로운 면이 추가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럼 이제는 위로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올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램프라던가 불이라던가 오브젝트를 배치할 공간을 마련해 둘 수가 있게 됐고요. 액셉트를 누르겠습니다. 자, 이 폴리곤 편집을 하고 나면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머티리얼이 좀 이상하게 바뀌었죠. 이거는 이제 UV도 수정하고 하면서 차근차근히 잡아 볼 겁니다. 우선 UV로 가서
마찬가지 프로젝션 UV를 선택해 가지고요. 박스가 아닌 프로젝션 타입을 실린더로, 그리고 기본 디멘션을 100으로 맞춰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확하진 않아도 대략적으로 크기가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보이는 이 빨간색 실린더의 위치는 프로젝션, 한마디로 실린더에 맞춰가지고 3D를 펼치는 기준 역할을 하는 기즈모를 보여주는 거지, 폴리곤이 쪼개진 걸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실제 폴리곤은 여기에 쪼개져 있어요. 이거보다 약간 위에. 여기에서 머티리얼이 동일하기 때문에 티가 좀 안 나죠. 이 머티리얼을 한번 중간층만, 우리가 추가한 면만 다른 머티리얼로 바꿔볼 건데요. 애트리뷰트로 가서 에디트 머티리얼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나면 이렇게 브러쉬로 선택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 브러쉬로 영역이 중간에 있는 이 새로 추가된 면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엉뚱한 면들이 추가가 되니까요. ESC 눌러서 이렇게 되면 브러쉬의 사이즈 자체를 좀 줄여가지고 내가 원하는 이 면들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끔 해서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내가 머티리얼을 다르게 적용하고 싶은 곳만 선택을 해줍니다. 선택이 됐죠? 그러면 현재는 이 실린더라고 하는 스태틱 메쉬에 오로지 월드 그리드라고 하는 머티리얼 하나만 있는데요. 이 머티리얼을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먼저 추가를 해줍니다. 여기에서 임의의 머티리얼을 추가해주면 돼요. 그래서 저는 눈에 좀 띄라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애님 쉐이딩 레드라는 머티리얼을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머티리얼 항목 위에 있는 액티브 머티리얼에서 적용하고 싶은 머티리얼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하단에 머티리얼 에디트, 여기에서 어사인 액티브 머티리얼 있죠? 요거를 딸깍하고 적용해 주게 되면 이제 기둥에 중간에 띠를 두른 것처럼 이렇게 표시가 되죠.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파티클 배치하고 이것저것 배치하고 하는 것들을 전부 다 월드에서만 하면 굉장히 번거로워질 수 있으니까 블루프린트 액터를 이용해서 그룹핑을 시켜줄 겁니다. 블루프린트 클래스를 먼저 컨텐츠 브라우저에서 생성을 해주고요. 액터로 선택해서 생성을 하겠습니다. 이름은 bp 언더바 필러 기둥이죠. 이렇게 선택을 하고 add 컴포넌트에서 스태틱 메쉬라고 검색을 해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제작한 이 실린더 있죠? 요것을 컨텐츠 브라우저에서 찾아가지고 이 실린더를 그대로 디테일 창에다가 이렇게 적용을 해줍니다. 이렇게 적용을 해요. 그러면 기둥이 배치가 됐고요. 여기에다가 add 또다시 스태틱 메쉬를 해줍니다. 스태틱 메쉬를 하는데 이번에 추가가 되는 건 실린더가 아니고 스타터 컨텐츠에 있는 램프 중에서도 월을 추가해 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스타터 컨텐츠에 있던 램프를 추가할 수 있게 돼요. 이것을 쭉 끌어올려서 바로 빨간색 요 띠가 시작하는 아랫단에 위치시켜 놓겠습니다. 컴포넌트 이름을 램프라고 디테일 창에서 바꿔줘야겠네요. 그럼 이 램프에다가는 다시 한번 이 램프에다가 플러스 애드 버튼 눌러서 파티클 시스템이라고 캐스케이드 파티클 시스템 컴포넌트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템플릿 항목에서 여기 템플릿 있죠? 여기에다가는 파이어라고 검색을 해줄게요. 그럼 스타터 컨텐츠에 있는 파이어가 이렇게 등록이 되고요. 밑에서 불이 피어나고 있죠? 이것을 그대로 올려서 이렇게 램프 위에다가 배치시켜 놓겠습니다. 불을 조금 더 올리긴 해야 되는데 스케일이 너무 크니까 스케일은 전체적으로 0.5 정도로 조금만 작게 배치를 해 놓을게요. 자, 이렇게 세팅은 끝났고요. 이렇게 세팅이 된 블루프린트 액터를 컨텐츠 브라우저에서 찾아서 월드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할 겁니다. 보면은 기본 배치했을 때 램프가 뒤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여기 있는 램프
오브젝트의 위치를 이런 식으로 바꿔서 회전해 가지고 컴파일을 눌러보면 이렇게 측면으로 우리가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플레이어가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측면으로 배치된 상태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월드상에서 기준으로 보면은 Y축 방향입니다. Y축 방향으로 배치를 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배치를 해 놨어요. 그럼 기존에 있던 스태틱 메시 요거 램프가 없는 버전은 지워주고요. 여기 있는 램프를 그대로 배치를 해줍니다. 기존에 있던 위치에 그대로. 물론 이 배치를 조금 더 쉽게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지우고 옮기는 것이 아니라 잠깐 다시 되돌아가 보면 내가 선택한 블루프린트를 이렇게 컨텐츠 브라우저에서 찾기 버튼 눌러서 이렇게 먼저 선택을 해 놓고요. 스태틱 메시만 있는 이 기둥 요거 오른쪽 클릭해서 리플레이스 셀렉트 액터를 P 언더바 필라로 변경해 주면 그대로 변경이 되죠. 요거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마침 딱 눈금에 맞춰 가지고 요것을 그대로 잘 보세요. 액터를 복사하는 데는 컨트롤 D를 눌러서 복사하는 방법이 있고요. 컨트롤 D를 누르면 위치가 겹치지 않게 이런 식으로 약간 어긋나서 복사가 되고요. 원래 있던 위치 그대로 복사를 할 거면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같은 위치에 복사가 돼요. 그래서 이 눈금 칸에 맞춰서 배치를 할 때는 컨트롤 D를 눌러서 듀플리케이트 하는 것보다 카피 앤 페이스트,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주는 게 훨씬 더 쉽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두 칸 건너 하나씩 컨트롤 C, 컨트롤 V를 이용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로 배치를 해줍니다. 그럼 정확하게 8개가 배치가 되겠네요. 지금 우리가 블루프린트 액터로 묶어주는 경우는 물론 그룹핑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현재 레벨이 아닌 다른 레벨에서 활용하고자 할 때 묶어주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현재 레벨에서만 그룹으로 묶어서 사용하고 싶다면 차라리 Shift 눌러서 이렇게 선택해 놓고 오른쪽 클릭해서 그룹핑을 해주는 이 그룹 메뉴를 이용해서 그룹핑 해주는 것도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럼 나중에 내가 다른 걸 선택했다가 8개 중에 어떤 걸 선택하더라도 한 번에 다 선택이 되죠. 그럼 이것을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그대로 복사를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배치해 놓고 로테이트로 180도 회전시켜주면 기둥에 대한 배치나 이런 것들은 모두 끝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지붕을 만들어 볼 겁니다. 이번에는 다시 한번 크리에이트로 가서 실린더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 월드에 배치를 해 놓을 거예요. 이렇게 월드에 배치를 해 놓는데 파르테논 신전은 삼각형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이드 수를 3으로 놓습니다. 높이는 헤이트 값을 2400으로 이렇게, 왜냐면 밑에 있는 이 박스 판이 2400이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린더를 다시 한번 배치를 하겠습니다. 원래 세팅해 놨던 값은 어디 안 가니까 박스 선택하느라고 잠깐 생겼던 게 사라졌었어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됐죠. 액셉트 눌러주고 일단 로테이션 이용해서 옆에서 봤을 때 90도 꺾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위치를 잡는데 박스는 기본 000에다가 이렇게 잡아놨잖아요. 로케이션 값 000에다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데 뭐 약간 높이거나 낮출 수는 있겠죠. 지붕을 배치하려고 봤더니 정확하게 딱 맞는지 안 맞는지가 옆에서 봐도 좀 애매하죠. 물론 이제 여기서 보기 모드를 이렇게 쪼개기로 봐서 위아래 좌우로 봤을 때 이렇게 맞추는 방법도 있긴 한데 이거 말고 조금 더 피봇의 위치가 정확하다면 이걸 맞추기가 조금 더 편할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맥시마이즈 눌러주고 이 우측 상단에 있던 스플릿 메뉴에요. 뷰포트를 쪼개는 여기에서 엑스폼으로 갑니다. 에디트 피봇을 하고요. 3D 오브젝트의 바닥면을 기준으로 할 때 잘 보세요. 우리가 이미 90도를 눕혔잖아요. 그래서 바텀을 눌러도 현재 3D 오브젝트가 인식하는 바텀은 여기입니다. 똑바로 서 있던 걸 우리가 눕혔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바닥이죠.
캔슬을 눌러줄게요. 그래서 이것을 수정하기에 앞서서, 피봇을 수정하기에 앞서서 먼저 해줘야 될 게 있는데 바로 베이크 트랜스폼입니다. 베이크 트랜스폼. 이 지붕의 스케일도 한번 바꿔서 이 베이크 트랜스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붕의 두께도 만들어 놓고 위치도 잡아 놓고 스케일도 바뀌었고 회전도 적용돼 있고 포지션 값도 트랜스폼 값에 뭔가 변화가 계속해서 생겼죠. 그럼 베이크 트랜스폼 눌러서 액셉트만 눌러주게 되면 현재 있는 값이 이 로테이션과 스케일 값이 기본 값으로 바뀌고요. 위치 값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이제는 에디트 트랜스폼으로 바텀을 누르게 되면 여기 있는 지붕의 바닥면을 정확하게 제대로 찾습니다. 액셉트 눌러주고 그렇게 되면은 로케이션 값 0, 높이 값만 대략 900 정도로 이렇게 맞춰주면 파르테논 신전은 완성이 되겠죠.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이것도 UV를 수정은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라데이션이 뭔가 이상하죠. 예, 이 그라데이션이 이상한 이유는 여기에 버텍스가 바라보는 방향이 이렇게 좀 잘못 잡혀 있어서 그런데 애트리뷰트로 가서 애트리뷰트 노멀 항목으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 스플릿 노멀 메서드를 페이스 노멀 트레시홀드 값으로 바꿔주게 되면 이상하게 잡혔던 이러한 그라데이션이 사라지게 됩니다. 액셉트를 눌러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UV의 프로젝션, 이번에는 박스로, 실린더 아니에요, 박스입니다. 이건 이제 삼각형 꼴의 지붕이 된 거기 때문에 100, 100, 100으로 UV를 빠르게 맞춰서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화이트 박싱 상태 100유닛을 기준으로 해서 UV들이 싹 정리가 된 상태로 만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플레이 해보면 이제 플레이어가 계단도 올라가고 기둥에도 부딪히고 중간에 뛰어내리는 것까지 정상적으로 다 되죠. 근데 이왕이면 시작한 김에 요 램프 불꽃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약간만 연출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영상은 마칠게요. 우선 우리가 배치해 놓은 이 블루프린트, 에디트 버튼을 눌러서 아웃라이너에서 에디트 눌러줍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벤트 그래프 항목에서 먼저 파티클 시스템을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드래그 해가지고 끌어다 놓고요. 핀을 드래그해서 여백에서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set active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노드가 생성이 되죠. 엔터까지 눌러주면 이것을 begin play 노드와 연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컴파일을 걸고 플레이를 해볼게요. 이것을 플레이를 하면 처음에 시작을 할 때 파티클이 set active가 체크가 해제되어 있죠. 그러면 실제로 유저들이 플레이를 하게 됐을 때 불꽃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로직을 우리가 짜가지고 결국엔 나중에는 이 set active를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다시 액티브 활성화를 시켜줄 건데요. 그럼 다시 불꽃이 이렇게 싹 타오르겠죠? 이왕이면 연출적으로 좀 이쁘게 하려고 플레이어에 가까운 데서부터 먼 곳까지 차례대로 불꽃이 빵빵빵빵빵빵 하고 생성되게끔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생성을 하려면 플레이어의 위치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오른쪽 클릭해서 get player 폰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요. 리턴 밸류에서 액터 로케이션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럼 get 액터 로케이션이 있죠. 플레이어의 위치와 나의 위치가 가까우면 빨리 켜지는 거고 멀면 느리게 켜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겠어요? 나의 위치도 중요하겠죠. 나의 위치도 중요하니까 여백에다가 오른쪽 클릭해서 get actor location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여기에서 받아오는 get actor는 이 필러 오브젝트, 기둥 오브젝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레이어의 위치와 나의 위치의 거리값에 따라서 거리값을 구해야 되니까 이렇게 핀을 꺼내가지고 distance라고 검색을 해보면
디스턴스 벡터가 있죠. 클릭을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그럼 여기에 거리값이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출력되는 이 핀에다가 디바이드 내가 원하는 기준값만큼 1000유닛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000유닛보다 작으면 0. 몇 정도 되고 1000유닛보다 크면 1초보다 조금 뒤에 켜질 수 있게끔 이렇게 숫자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이 핀을 그대로 이렇게 옆으로 빼서 딜레이라는 항목에 연결을 해줍니다. 잠깐 기다리라는 거죠. 일단 액티브를 펄스해 놓은 상태로 시작했다가 거리값만큼 기다렸다가 활성화해라. 이런 식으로 구성을 잡아주게 되면 컴파일을 걸고요.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저장하고 잘 보세요. 이 위치에서 플레이어가 생성될 겁니다. 그리고 플레이어에 가까운 기둥에서부터 뒤에 있는 기둥까지 차례대로 이제 불이 들어오겠죠. 첫 번째, 두 번째 차례대로 사사사삭 불이 들어왔죠. 예,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작했던 노드 보여드리면서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